지금 차트가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도저히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트레이더들은 해석의 기준이 되는 단 하나의 선이 필요했습니다. 기준은 복잡해선 안 되죠. 그 기준 선이 바로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단순한 매매지표 이동평균 선입니다. 누군가는 이 이동평균을 제대로 사용해서 수백억을 벌어들였습니다. 반면 부정적인 사람들은 이동평균을 그저 후행성 지표다, 매매에 쓸 수 없다 라고 평가하기도 하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동안 배워온 게 골든크로스에서 매수, 데드크로스에서 매도 이런 껍데기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식으론 계좌가 탈탈 털릴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동평균을 제대로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에게도 이 사람들처럼 기회가 올 수 있지 않을까요? 이들 중 가장 젊은 현역 트레이더 한 명을 만나보겠습니다. I've made over $500,000 over the last 12 months day trading stocks. It's stupid simple, it's consistent, and it's so intuitive that even a beginner trader can master it. 흥미롭죠? 이마누엘 트레이더는 20대 중반인 지금 이미 400억이 넘는 수익을 만들었고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매달 수익 인증 중입니다. 그는 최근 영상을 통해 너무나도 간단하고 꾸준하며 직관적이라서 초보자도 마스터할 수 있다는 매매 전략을 알려줍니다. 아직 잘못된 매매 습관이 들지 않은 초심자분들은 지금부터 이 내용을 기록하고 꼭 실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트레이딩의 본질을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트레이딩으로 성공하려면 성공할 조건을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40%의 트레이더가 첫 한 달 만에 계좌가 박살나고 시장을 떠납니다. 한 달 만에 성공하려는 건 비현실적인 기대가 아닐까요? 의사, 변호사, 기술자 등 어떤 직업이든 수년간 공부한 후에야 일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트레이더는 아무런 준비 없이 실전으로 들어갑니다. 실계좌에 돈을 넣고 즉흥적으로 매매를 반복하죠. 이건 스스로 실패를 향해 달려가는 행동입니다. 성공하려면 먼저 성공할 조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연습 계좌로 충분히 연습하고 트레이딩 교육에 시간을 투자하며 자신만의 전략과 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매매를 기초적으로 착실히 공부해 나가면 성공적인 트레이더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트레이딩 비법서에 매매 전략과 규칙을 만드는 방법을 상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트레이딩을 진지하게 시작해 보려 한다면 이것부터 익혀두길 바래요. 비법서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 정보란에 신청 방법 참조하여 신청 바랍니다. 이동평균선, 일본 기준으로 알아보죠.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캔들은 하루가 시작될 때의 가격을 시가, 하루가 끝날 때의 가격을 종가라고 합니다. 종가는 다음 날의 시가로 계속 반복되죠. 시장은 매일같이 상승 세력과 하락 세력이 치열하게 경합합니다. 그래서 그날의 종가는 시장 참여자 모두가 만들어낸 최종 합의 가격이라 볼 수 있고 가장 신뢰도 높은 가격으로 평가됩니다. 이 종가를 하나씩 따라가 보면 가격이 향하는 흐름이 보이는데 우리는 그걸 추세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큰 흐름이 보이더라도 일일 종가는 위아래로 변동성이 매우 크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종가만 가지고는 지금이 상승인지 하락인지 즉 추세를 명확히 읽기 어렵고 매수 매도 판단도 애매해진다는 거죠.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동평균선이 등장합니다. 가장 신뢰도 높은 가격인 종가를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사용합니다. 설정한 길이값만큼 종가를 모두 더한 뒤 그 개수로 나누어 평균을 구하는 방식이죠. 보다 많은 종가를 사용하여 신뢰도를 보다 높인 것입니다. 이렇게 캔들 하나하나마다 계산된 평균값을 차트 위에 점처럼 찍게 되고 그 점들을 부드럽게 연결한 선이 바로 이동평균 선입니다. 그럼 이동평균선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죠. 앞서 이동평균을 사람들이 믿고 사용하는 기준이라 했죠. 가격이 그 기준보다 높아지면 다시 기준선 방향으로 내려오고 반대로 기준보다 낮아지면 기준을 향해 올라갑니다. 즉 가격은 항상 중심으로 돌아가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이게 바로 이동평균선의 첫 번째 기능, 시장의 적정 가격이 어디인지 기준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격이 천천히 움직일 때는 물론 위아래로 요동칠 때 역시 이 자리가 지금 시장의 중심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시장이 항상 이렇게만 움직일 리가 없죠. 종종 기준선을 완전히 무시한 채 한쪽 방향으로 강하게 달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동평균선은 빠르게 움직이는 가격을 천천히 뒤따라오는 구조가 됩니다.
이동평균선은 길이값만큼의 평균을 사용하기 때문에 반응이 느릴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지연이 발생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이격, 즉 가격과 이동평균의 간격이 벌어지게 되죠. 급격히 상승한 가격이 위에서 머무르는 동안 이동평균선은 아래에서부터 천천히 끌어올려지며 이격을 점점 좁혀갑니다. 그리고 이격이 충분히 줄어든 순간 이동평균선을 발판 삼아 가격이 재차 빠르게 상승하려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이동평균은 또다시 가격을 쫓아가며 상승하게 되죠. 이것이 이동평균선의 두 번째 기능, 추세와 이격도를 한눈에 보여주는 거예요. 이동평균선의 방향을 보면 현재 시장의 추세를 알 수 있고 이동평균선과 가격의 격차, 즉 이격도를 보면 지금의 과열 정도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과열이 정돈되면 다시금 방향을 잡고 이 과정을 반복하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동평균선의 방향은 계속 상승 중이라서 분명 상승 추세가 맞는데 가격이 갑자기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오는 순간이 종종 나타납니다. 이건 상승 추세 안에서 발생하는 단기 약세 신호입니다. 즉 전체 추세는 여전히 상승인데 가격만 잠깐 약해지는 상황이라는 거죠. 상승 추세에서는 보통 앞서 보신 것처럼 가격이 이동평균선을 발판 삼아 계속 위로 올라가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는 눌림 구간도 반드시 등장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눌림목입니다. 또 이 개념을 위아래로 뒤집어 보면 정확히 반대 상황이 됩니다. 하락 추세에서는 이동평균과 가격이 만드는 이격이 너무 커지면 가격이 단기적으로 되돌림을 만들게 되죠. 이걸 흔히 기술적 반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되돌림이 가끔은 이동평균 위에까지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되돌림이 바로 상승에서의 눌림목과 정확히 동일한 개념입니다. 이것이 이동평균선의 세 번째 기능, 단기 강세와 단기 약세를 보여주는 겁니다. 가격이 이동평균 위에 있는 것을 강세, 반대로 밑에 있는 것을 약세라 하는데 이동평균 매매의 핵심 포인트가 바로 지금처럼 추세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임을 보일 때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실제로 상위 1% 트레이더들이 눈에 불을 켜고 찾는 자리가 바로 상승 중 눌림목과 하락 중 반등 구간이에요. 추세는 살아있는데 가격만 잠시 쉬어가는 이 구간에서 가장 효율적인 진입 기회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이동평균 매매법의 절반을 차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요약해보죠. 이동평균을 쓰는 이유, 첫째, 적정 시장 가격의 기준을 잡기 위해, 둘째, 추세를 보고 시장 방향을 확인하고 이격도를 통해 과열 여부를 진단합니다. 그리고 셋째, 단기 강세, 약세를 판별하여 상승 눌림목과 하락 반등 자리를 포착하기 위함이죠. 끝입니다. 이게 이동평균을 사용하는 모든 이유예요. 이것만 명확히 알고 나면 지금부터 살펴볼 이마누엘의 실전 매매법은 아주 쉽게 이해될 겁니다. 이마누엘의 매매 전략 중심에는 22동평균이 있습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동평균 매매법은 10,000가지가 넘는다. 그걸 전부 공부하다 보면 매매는 해보지도 못한 채 인생이 끝날 것이다. 실제로 그는 수많은 이동평균 전략을 공부하다가 이 사실을 깨달았고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22동평균 매매법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실전을 겪으면서 매매 전략과 규칙을 만들어 나간 거예요. 매매법 설명에서 가장 강조한 것은 눌림목 포착이라는 사실 앞서 설명드렸죠. 이런 자리들을 잡아내야 되는 겁니다. 차트에서 단순 이동평균을 찾아 적용해 주도록 하고요. 색상이나 두께는 마음에 드시는 걸로 선택하시면 되고 인풋에서 길이값은 20으로 그리고 소스는 기본값인 종가 이대로 사용합니다. 확인 누르고요. 차트를 볼 때 항상 이런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현재 구간만 집중해서 보는 게 아니라 앞선 구간부터 지금까지 가격이 어떤 흐름을 만들어 왔는지 이걸 통해 큰 규모의 추세를 먼저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을 살펴보면 답이 나오죠. 현재는 고점을 낮춰가고 있는 완전한 하락 추세입니다. 지금 이동평균의 하락 역시 큰 폭으로 내려가다가 하락하는 속도가 낮아지고 있죠. 그렇다는 건 지금 이 구간에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추세가 이어지던 아니면 여기에서 힘을 모으고 반대로 움직이던 방향을 결정할 자리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읽어내고 차트를 크게 만들어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죠. 이후 가격 변동을 따라가 보는데요. 벼랑간 장대 양봉이 등장합니다. 바로 앞서 우리 이거 배웠죠. 적정 가격 기준,
큰 규모에서 가격은 하락하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구간까지 살펴봤더니 가격이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상승, 다시 위로 올라오니까 하락입니다. 또다시 밑으로 내려왔더니 상승이에요. 따라서 지금은 거래량 터진 장대 양봉 하나 보고 롱을 잡는 자리가 아니라 밑에 있는 이동평균을 최소한 확인하러 내려가겠구나, 이렇게 보는 관점이 옳습니다. 이후 가격 변동을 빠르게 따라가 보는데요. 일단 이 자리에서 분석했던 대로 가격이 내려와 이동평균에 닿았죠. 그리고 나서 살펴봤더니 갑자기 장대 양봉입니다. 이젠 이때의 장대 양봉과는 의미가 다르죠. 왜냐하면 다시 줄여서 살펴볼게요. 큰 하락, 이때 만들어진 최저점, 따라서 상승 돌파의 핵심 자리가 저점의 직전 고점인 이 자리를 완전히 돌파시키는 것입니다. 이때도 돌파 시도를 했지만 결국 다시 한 번 더 테스트하기 위해서 가격이 끌려 내려왔었죠. 그러다가 완전히 돌파가 나왔어요. 따라서 이 자리는 참지 않고 롱, 매수 포지션 들어갑니다. 지금 이 방법이 눌림목 매매의 핵심입니다. 큰 하락 추세에서 저점을 만들고 직전 고점을 완전히 상승 돌파한 다음 가격이 한번 눌렸죠. 그 눌림을 위로 깨고 올라간 겁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가격의 상승 추세가 만들어질 것을 예상하고 포지션을 잡는 것이죠. 이후 가격 변동을 빠르게 따라가 보는데요. 22동 평균 매매는 빠른 판단이 중요합니다. 이때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이동평균과의 거리, 이격도가 급격히 올라갔죠. 그리고 가장 먼저 설명드렸었던 신뢰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말씀드린 이때의 음봉, 가격 종가를 더 큰 음봉으로 깨고 내려옵니다. 여기서는 더 욕심내지 않고 익절해 주도록 하고요. 이후 가격 변동을 따라가 봅니다. 그랬더니 직전 다시 고점 몸통을 깨고 올라가네요. 이동평균의 방향 상승 중입니다. 여기서 롱, 매수 포지션 들어가 주고요. 이때의 손절 기준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좋아요. 첫 번째가 기준선으로 잡았던 이 선이고요. 또 하나가 밑에서 따라 올라오고 있는 이동평균입니다. 이후 가격 변동을 계속해서 따라가 보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곳이 나옵니다. 지금 부분을 조금 더 키워서 살펴보면 이동평균은 위로 상승하는 중인데 앞서 상승했었던 고점 종가, 바로 이 자리죠. 여기를 지지 삼아 가격이 계속 움직이는 중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지금 자리에서 살짝 불안하죠. 따라서 다음 캔들이 밑으로 내려간다고 하면 포지션 손절해 줄 거고요. 아직 추세 살아있으니까 이거 믿고 한 번 더 살펴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희망을 주네요. 하락하던 거래량이 다시 상승하면서 방향을 바꾸는 캔들 모양이 나옵니다. 따라서 포지션 그대로 홀딩합니다. 이후 가격이 잘 올라가 주길 바라면서 바로 잘 올라가 주네요. 올라가고 횡보가 계속 섞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가격 고점을 위로 올리는 중입니다. 저점도 같이 올려주고 있죠. 이후 가격 변동을 따라가 보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잘 움직이다가 음봉이 나오면서 이동평균을 완전히 돌파했네요. 이 부분 조금 더 확대해서 살펴보면 지금의 음봉이 연이어 나오면서 이동평균의 각도 역시 하방으로 꺾입니다. 따라서 지금 자리에서는 한번 익절로 끊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가격 변동을 다시 따라가 봅니다. 그랬더니 지금 역시 상승하던 중에 눌림목일 가능성이 충분히 보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매수 포지션 들어가고요. 손절 기준은 마찬가지로 진입한 캔들 저점을 깨거나 혹은 이동평균을 음봉으로 하락 돌파하거나 이 두 가지입니다. 이후 가격 변동을 빠르게 따라가 보는데요. 그리고 나서 살펴봤더니 처음 장대 양봉으로 이격도를 키웠는데 가격은 약간의 상승 추세를 유지했지만 마지막 연이은 장대 음봉 두 개를 통해 이동평균을 하락 돌파시키네요. 여기서 모두 익절해 줍니다. 지금 포지션들을 처음부터 쫓아와 보면 앞서의 큰 하락 이후 지금 이 자리에서 구조의 변경이 있었죠. 그것을 이동평균의 지지가 완성되며 장대 양봉으로 이전 구조를 완전히 상승 돌파한 이 자리로부터 포지션에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이후 추세와 이격도를 근거로 익절을 해나가고 계속해서 동일한 원칙으로 매매 포지션을 잡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포지션 운영했던 구간에서 우리가 가장 불안했었던 구간이 여기죠. 이동평균은 미세하게 상승하고 있으나 가격은 계속해서 이동평균을 위아래로 넘나들었기 때문입니다. 22동평균이 이렇듯 단타에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전 세계적으로 이미 오랫동안 증명이 되었어요. 딱 하나 걱정인 게 바로 이런 횡보장입니다. 그래서 횡보 구간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듀얼 이동평균
이라는 지표가 프로들 사이에서 정말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고 이마누엘 역시 22동 평균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매매법에서 이 전략을 자주 사용합니다. 지표는 구조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지금까지 함께 살펴봤던 22동 평균이 한가운데 있고요. 그것을 따라 위쪽 선과 아래쪽 선 이렇게 좁은 밴드를 만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가장 애매했던 구간 너무 깔끔하게 처리해낼 수가 있죠. 이건 원리가 뭐냐면 잠시 듀얼 이동평균 제거를 한 상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22동평균을 복사해서 2개를 더 넣고요. 그러면 앞서 종가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종가가 아니라 하나는 고가로 만들고요. 그러면 분리돼서 이동평균 위로 하나 또 다른 선이 나왔죠.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이번엔 저가 기준으로 이동평균을 형성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아래쪽 선이 만들어지죠. 바로 이거예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말씀드렸던 종가 기준의 이동평균과 단타 매매의 기준선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 사용되어 왔던 길이값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이동평균 계산 기준만 하나는 고가 기준으로 또 하나는 저가 기준으로 형성한 겁니다. 즉 이동평균의 종류와 수치를 그대로 유지한 가운데 아주 신뢰할 수 있는 상하단 밴드를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에 단타 매매에서 정말 오랫동안 세력들도 프로들도 애용해 왔지만 한국에서는 유독 이 전략을 잘 모릅니다. 이동평균 매매 오래 하신 분들도 지금 설명드린 이 내용 모르시는 분들 진짜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동평균 지표를 켜보면 정확히 겹치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젠 고가 저가 기준의 이동평균 제거를 하고 지금까지 분석했던 자리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 이 듀얼 이동평균 매매 전략은 되게 단순해요. 처음 여기서 매수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격도를 보고서 익절하지 않습니다. 매수 다음에 가격이 오르게 되면 포지션 종료는 오로지 하나예요. 밴드 내부에서 가격 종가가 만들어졌을 때 그거 하나입니다. 조건이 가격 상승이죠. 여기서 가격 내려가면 손절 기준은 동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듀얼 이동평균을 사용한 익절 자리고요. 또 이유도 살펴보면 이때의 매수 그리고 횡보기 때문에 거의 차이 없는 이때의 짧은 익절 이거는 듀얼 이평 매매법에서는 해당 구간 전체가 노 포지션 상태입니다. 그냥 방관하는 곳이에요. 그랬다가 여기서는 밴드 위로 머리를 내미는 이 자리 아까와 포지션 진입하는 기준은 동일하죠. 매수 들어가게 되고 그럼 이후 이때의 익절 자리는 동일합니다. 밴드 안에서 종가가 마무리되었죠. 이거 가지고 매매하다 보면 22동 평균 단독으로 쓸 때에 비해서 안정감이 엄청 높아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지 자리가 아예 바뀌어버리죠. 그리고 나서 편안하게 포지션 운영하다가 기준에 맞는 자리가 지금 나왔네요. 밴드 안에서 가격이 종료되었습니다. 익절이죠. 이 방법 써보시면 매매법 운영하는 게 정말 편할 거예요. 쓸데없는 자리 전부 다 걸러내고 포지션 편안하게 운영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상승과 횡보는 봤는데 지금 구간은 하락을 지나 첫 번째 눌림 그리고 상승이었어요. 그렇다는 건 지금 구간이 눌림 이후 상승이 나올지 아니면 이 자리로부터 가격 전환이 나올지 분기점이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다음 가격 방향이 어디로 움직일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바로 답을 주네요. 기다릴 거 없이 숏 포지션 진입합니다. 손절을 설명드리자면 앞서에서는 손절은 원래 22동 평균 가격의 상승 돌파가 나오면 손절을 하겠으나 이제는 밴드로 되었기 때문에 운영이 더 편해요. 이렇게 밴드가 따라올 텐데 가격이 만약에 이렇게 올라간다. 그래서 밴드 내부에 종가가 만들어지면 그 자리에서 손절하면 됩니다. 익절 기준과 동일하죠. 이렇게 익절이던 손절이던 모두 스탑이라고 합니다. 포지션을 멈춘다는 뜻이에요. 이후 가격 변동을 빠르게 쫓아가 보는데요. 지금 여기서 상당히 애매했죠. 애매할 땐 일단 추세가 하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보통은 더 낫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스탑 기준에 정확히 맞죠. 여기서 전량 익절해 주고요. 그리고 나서 가격 변동을 따라가 보는데요. 아까 전에 우리 같이 배웠던 그 장면 나왔습니다. 하락 중에 기술적 반등. 물론 여기서는 가격의 상승 반전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시나리오대로 가격이 계속 내려갈 수도 있겠죠. 제가 앞서 하락 추세에서 나오는 첫 번째 상승은 롱 잡지 말라고 대응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추세의 힘이 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방향을 바꾸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항상 관점은 힘이 덜 드는 추세 방향으로 관점을 유지하시는 게 항상 유리합니다. 지금처럼 말이죠. 기다리지 말고 매도 포지션 다시 들어가고요. 포지션 진입과 익절에 대한 기준이 아주 명확하기 때문에 크게 마음 졸일 거 없이 말 그대로 기계적으로 운영하면 됩니다. 이 매매법을 따라가면 이동평균을 쓰는 세 가지 이유, 앞서 살펴봤던 세 가지 이유를 모두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적정 가격 기준과 추세와 이격도, 단기 강세, 약세 판별하는 것까지 모두 다 나옵니다. 이론 그대로
매매의 타점을 잡고 운영하면 되기 때문에 초보자들도 원칙에 따라 그대로 운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하나 잠깐 설명드릴게요. 여기는 익절이던 손절이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서 스탑이라는 설명을 드렸어요. 스탑의 기준은 여기에 닿으면 스탑. 그런데 종가가 여기가 아니라 종가는 여기죠. 이 캔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진입한 매도 포지션 가격이 하락해야 합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올라갔어요. 이때 스탑의 위치는 위쪽 선입니다. 윗선을 가격이 장중 돌파하게 되면 종가 괜히 기다리지 마시고 그냥 이 자리에서 스탑해버리는 거예요. 익절이던 손절이던 상관없이 역방향 움직임일 때 반대쪽 뚫어버리면 그냥 잘라버리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나서도 가격 움직임에 따라 대응해 나가면 되는데요. 지금과 같이 밴드 전체의 상승, 좋은 양봉으로 이제는 하락을 끝냈다고 믿고 매수에 들어갔지만 다시 가격이 밴드 밑으로 내려오는 손절이 한 번씩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이동평균을 하나 더 사용해보면 애초에 매수 포지션이 조금 무리였을 수가 있어요. 지금 보는 큰 이동평균, 이거는 길이값 200의 이동평균입니다. 임마누엘은 이동평균을 사용하는 매매법을 오늘 살펴본 20 이동평균 밴드를 사용하는 레벨 1단계와 여기에 더해 200 이동평균, 이것까지 교차 검증하는 레벨 2단계로 구분합니다. 레벨 1단계는 살펴본 바와 같이 초심자들도 기계적으로 믿고 쓸 수 있는 쉽고 간결한 매매법입니다. 그런데 이 지표는 이동평균 3개를 통해서 밴드를 만들고 또 레벨 2단계에서는 200 이동평균까지 적용해야 되는 복잡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마누엘 이동평균이라는 하나의 지표 안에서 듀얼 이동평균, 밴드, 그리고 200 이동평균까지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설정에서 이동평균 선들의 색상, 그리고 밴드 색상, 취향에 맞게 적용해 보시면 되겠고요. 이마누엘 이동평균 지표 사용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시는 영상 바로 밑에 정보란에 보면 더보기라고 써 있습니다. 이걸 눌러보면 이 안에 카카오톡 링크가 하나 있어요. 여기서 카카오톡 대화창에 신청 남겨주시면 확인하고 모두 제공해 드리고요. 오늘 살펴본 레벨 1단계를 넘어 레벨 2단계도 공부해보길 원하시는 분들은 내 채널에서 이 영상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30만 뷰가 나왔네요. 이제 겨울입니다. 산타랠리가 찾아올 수 있는 시즌이기 때문에 큰 상승과 큰 변동이 자주 나오는 계절이죠. 좋은 매매법 미리미리 탑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